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14만 원 정도 있으신가요?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거하게 하거나 좀 괜찮은 운동화 한 켤레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 정도 돈으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찍어내던 세계 수준의 최첨단 공장을 통째로 샀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겪은 기가 막힌 실화입니다. 단돈 14만 원, 러시아 돈으로 딱 10,000루블의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이 러시아 현지 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싸게 팔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 이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대차 마크만 떼고 똑같이 생긴 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진짜 흑막이 따로 있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제 정세와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14만 원에 팔려나간 현대차 공장의 이전니 1년 뒤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사실 현대차의 러시아는 단순히 여러 시장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하고 모두가 몸을 사릴 때 현대차는 보따리 장수처럼 러시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죠.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였고 러시아 국민차로 등극한 솔라리스를 탄생시킨 성지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집 차는 솔라리스야 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 아반떼타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내 판매량 1, 2위를 다퉜고 현대와 기아를 합치면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길거리 차 5대 중 1대는 우리 차였다는 소리예요. 그야말로 현대차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빗장을 걸어 잠갔고 부품 공급은 끊겼습니다. 공장 라인은 멈췄고 수천 명의 직원은 할 일 없이 빈 공장을 지켰죠. 현대차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저 금싸라기 같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철수하자니 그동안 쌓아온 시장 지배력이 아깝고 계속 버티자니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부가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안 돌릴 거면 우리한테 넘겨, 아니면 국유화해버릴 테니까. 정말 깡패가 따로 없죠. 결국 현대차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2013년 12월 공장 지분 전량을 러시아 현지 기업인 아트파이낸스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단돈 10,000루블,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입니다. 2조 원 가까운 가치가 있는 공장을 치킨 몇 마리 값에 넘긴 거예요. 물론 여기엔 2년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바이백 옵션이 붙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그냥 뺏긴 거나 다름없었죠. 자,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참 안 됐다? 러시아가 너무하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장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 아트파이낸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AGR 자동차 그룹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장을 인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내놓은 발표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 자동차 다시 생산할 거야. 아니, 부품 공급도 끊겼고 현대차 기술진도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차를 만든다는 걸까요? 설마 종이로 차를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까? 그들은 아주 발칙하고도 영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브랜드 가리입니다. 여러분, 솔라리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팔던 국민차 이름이죠. 그런데 이 AGR이라는 회사가 아예 솔라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를 런칭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솔라리스 HS, 솔라리스 HC, 솔라리스 KRS.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실물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솔라리스 HS는 현대 액센트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솔라리스 HC는 현대 크레타, KRS는 기아 리오와 판박이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꾸고 엠블럼만 떼어냈을 뿐 사실상 현대 기아차를 그대로 복제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현대차가 공장을 비우고 나올 때 창고에는 미처 다 쓰지 못한 부품 재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죠. 러시아 측은 이 재고 부품들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현대차의 협력사들이 중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 혹은 중국산 대체 부품을 교묘하게 섞어서 조립을 시작한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현대차의 뼈대에 중국산 부품을 수혈해 만든 프랑켄슈타인 카가 탄생한 것이죠.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 기술로 만든 차가 우리 이름도 못 달고 심지어 수익은 엉뚱한 러시아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거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현대차잖아? 라는 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라는 브랜드 신뢰도가 워낙 높았던 터라 러시아 소비자들은 짝퉁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솔라리스 브랜드 차량들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유괴당해서 이름이 바뀐 채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돼서 범인이 돈을 벌고 있는 꼴을 지켜보는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이 공장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재고 부품이 많아도 결국 바닥이 나기 마련이죠.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자체 기술로 현대차 수준의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3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지금 러시아 거리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현대, 기아, 토요타, 폭스바겐이 주름 잡던 그 거리를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중국 브랜드들이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체리, 하발, 지리 들어보셨나요? 현재 러시아 신차 시장의 50% 이상을 중국차가 먹어치웠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의 앞마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14만 원에 팔린 현대차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결국 중국 업체의 위탁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요. 현대차가 수조 원을 들여 깔아놓은 그 세계 최고의 자동화 라인과 도장 설비들이 이제는 중국차를 찍어내는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러시아는 현대차의 껍데기를 취하고 중국은 그 속을 채우며 실속을 챙기는 그림이죠.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터전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왜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맺으면서까지 2년 뒤 바이백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나오는 게 속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만큼이나 자동차 수요가 엄청난 곳입니다. 네, 한번 완전히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지금껏 들인 비용의 몇 배를 써도 예전 위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14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임시 보관을 맡긴 셈인데 문제는 그 보관함의 주인인 러시아가 보관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심지어 옆집 중국 사람에게 빌려주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AGR 자동차 그룹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의 부품이 떨어지면 중국 체리 자동차에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죠. 이건 이제 더 이상 현대차의 복제판 수준이 아니라 현대차 공장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 중국 연합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멀리 있는 나라의 경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한 나라의 핵심 산업이 어떻게 송두리째 강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선례입니다.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수조 원의 자산도 단돈 14만 원의 가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영하 수십 도의 추위를 견디며 러시아 땅에 세운 그 공장이 이제는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대차의 경영진이라면 지금 어떤 기분이 들까요? 2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 과연 러시아는 순순히 공장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차가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발뺌할까요? 현재 러시아 정부의 태도를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강제로 매각하는 법안을 차곡차곡 준비해왔거든요. 현대차 공장의 근황은 한마디로 화려한 부활, 그러나 주인은 없는 잔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공장이 돌아가고 활기가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기업의 눈물과 상실감이 깊게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본 삼성, LG 등 다른 제조사들도 러시아 내 자산 처리를 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대처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업이 현대차와 비슷한 헐값 매각 후 바이백 형식을 취했는데 현대차 공장의 1년 뒤 모습이 이들의 미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 시장에서 한국과 유럽, 일본차가 사라진 자리를 중국차가 완벽하게 독점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과 기술 축적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이 기묘한 틈새를 중국이 가장 영리하게 파고든 셈이죠. 어쩌면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무기를 파는 나라도 영토를 지킨 나라도 아닌 러시아 도로를 장악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14만 원에 팔려간 현대차 공장의 근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현대차가 너무 안일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국가가 기업을 지켜주지 못한 결과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기업의 자산은 언제든 인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번 현대차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공장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설비로, 현대차의 도면을 참고해 현대차와 똑같이 생긴 차들이 매일 수백 대씩 출고됩니다. 하지만 그 차의 이름은 솔라리스이고 수익은 러시아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차의 심장부에는 조만간 중국산 엔진이 얹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풍경이지만 이것이 바로 2024년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2년 뒤에 그 공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다 한들 이미 중국차에 길들여진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4만 원이라는 가격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통행료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글로벌 경영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무서운 리스크를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정당한 경제적 자구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명백한 약탈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현대차 공장의 얄궂은 운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기업의 아픈 손가락, 러시아 현대차 공장의 충격적인 근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